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막 생활의 팁 지혜로운 최지혜입니다. 혹시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평생 해오던 익숙한 습관들이 오히려 큰 어려움, 심지어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가 사는 동네의 분리수거 기준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모르고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한 이야기 대신 딱 5가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요? 바로 단속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충 버리면 되겠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구석구석 CCTV는 물론 전문 단속 인원들이 여러분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직접 뜯어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봉투 속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영수증 조각이나 병원 기록 같은 것이 발견되면 이를 단서로 누가 버렸는지 바로 추적해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제 몰랐어요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만든 쉬운 암기법으로 외워보시죠. 딱 5글자, 비풀캔 음사입니다. 비, 비닐, 풀, 플라스틱, 캔, 캔류, 음식물, 사업장. 이 5가지는 절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며 여러분의 오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첫째, 비는 비닐류입니다. 라면, 과자, 빵 봉지 모두 비닐입니다. 과거에는 기름이나 양념이 묻으면 일반 쓰레기라는 말이 상식이었죠. 이 상식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오염되었어도 무조건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용물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류로 분리해야 합니다. 봉지에 살짝 남아있는 양념 때문에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쉬운 팁 하나 드릴게요. 봉지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쭉 늘어나면, 즉 부드러우면 씻어서 비닐류, 뻣뻣해서 늘어나지 않거나 은박 코팅이 되어 있다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둘째, 풀은 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 요구르트병, 배달용기 모두 해당됩니다. 플라스틱은 비행 분석 4글자만 기억하세요. 비우고, 내용물 없이, 헹구고, 깨끗하게 씻고, 분리하고, 라벨, 스티커 제거, 마지막으로 썩은 것, 즉 오염이 너무 심해 아무리 닦아도 기름기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니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캔은 캔류입니다. 음료수 캔, 통조림 캔은 헹궈서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부탄가스나 살충제 스프레이 같은 압축 용기입니다. 그냥 버리면 수거 도중 폭발할 위험이 정말 큽니다.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못이나 송곳 같은 뾰족한 도구로 구멍을 한두 개 뚫어 남아있는 가스를 완전히 빼낸 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4번째, 음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쓰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기준만 기억하세요. 이것을 동물이 사료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가?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즉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딱딱한 것들입니다. 닭뼈, 돼지뼈, 소뼈, 조개소라 껍데기, 호두밤 껍질, 크고 단단한 과일 씨앗 등은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의, 뼈에 붙은 살점은 깨끗이 발라내야 합니다. 둘째, 해롭거나 짠 것들입니다. 양파, 마늘, 파의 껍질이나 뿌리는 향이 강해 해롭고, 고추장, 쌈장, 젓갈류처럼 염분이 많은 것도 사료로 부적합합니다. 다만 김치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기를 뺀 후에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섬유질이 너무 많은 것들, 티백 종이, 한약 찌꺼기, 옥수수 속대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사과,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과일 껍질과 채소 찌꺼기, 먹고 남은 밥, 면, 빵, 고기나 생선, 살코기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첫째, 수박이나 멜론 같은 큰 껍질은 잘게 잘라서 버리셔야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버리기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악취도 줄고 처리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상한 음식은 걱정 마세요. 어차피 소독 과정을 거치니 괜찮습니다. 다섯째, 사는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가게, 회사, 병원, 은행 등 사업 활동에서 나온 쓰레기는 단 한 조각도 집에서 쓰는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작은 명함, 사무실 영수증이 바로 단속반에게 누가 버렸는지 알려주는 추적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 퇴근하면서 사무실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버리는 일은 절대 피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나온 고지서나 택배 송장 같은 개인 정보도 누가 볼 수 없도록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서 버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4가지 습관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세요. 검은 봉투는 무단 투기로 간주됩니다. 둘째, 3초만 확인하세요. 비플캔 음사 금지 품목이 없는지, 특히 개인 정보나 회사 관련 서류는 반드시 파쇄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시간과 장소를 지키세요. 동네마다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넷째, 헷갈리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동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는 환경도 보호하고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명예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 쓰레기통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실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